최근 중동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150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협력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KF-21 보라매가 있었는데요. 미국 F-35를 포기했던 UAE가 중국 J-20마저 거절했던 이 중동 국가가 왜 한국의 KF-21을 택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 가지 결정적 배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AE라는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UAE는 중동의 군사 강국입니다. 1인당 GDP 5만 달러가 넘는 부유한 산유국이자 막강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전투기 확보 과정에서 두 번의 충격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0년입니다. UAE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50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230억 달러, 약 32조 원이었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협력 우려를 명분으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준비했지만 미국에게 거절당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3년입니다. UAE는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매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테스트 과정에서 성능 부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동 특유의 모래바람과 고온 환경에서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발견됐죠. 결국 J-20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미국도 막혔고 중국도 불가능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KF-21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KF-21에 주목한 걸까요? 첫 번째 배경은 검증된 신뢰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 무기의 성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22년 UAE는 중동 최초로 한국의 천공2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매입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천공2는 현지 방공망의 핵심으로 실전 배치되어 완벽한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중동의 극심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레이더 탐지율 99% 이상을 유지하며 미국제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였죠. 이런 경험이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맞춤형 협력 모델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판매만 합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하고 현지 생산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완제품을 비싼 값에 사라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공동개발, UAE 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량형 공동연구, 현지 생산, 아부다비 내 조립라인 구축 및 기술 이전, 제3국 공동수출,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것까지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이들을 파트너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배경은 압도적 가성비입니다. F-35의 대당 가격은 약 1,200억 원입니다. 여기에 30년 운용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당 3,500억 원을 초과합니다. 반면 KF-21의 예상 수출가는 대당 약 700억, 800억 원 수준입니다. F-35의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4.5세대와 5세대의 경계에 있는 최신 기체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KF-21의 실제 능력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4.5세대면 5세대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F-21은 사실상 5세대에 가까운 기체입니다. 지난 11월 5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시제기에 탑승해 50분간 시험 비행을 완수했는데요. F-15K를 수천 시간 조종한 베테랑인 손 총장은 착륙 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탔던 4세대 기체보다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늘부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5세대에 가까운 매력적인 명품이 아닐까? 공군 최고 수장이 개발 중인 시제기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직접 비행했고 그 결과에 극찬한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구체적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텔스는요, RCS 값 0.5페레트러 이하, F-16의 1펀 챕 수준, 준 스텔스 설계, 다이아몬드 익형으로 레이더 탐지 최소화, 기동 능력, 최대 속도 마하 1.8, 시속 2200km, 최대 상승고도 50,000피트, 약 15km, 선의 반경은 F-15 대비 30% 단축, 무장 능력, 공대공 미사일 10발 탑재 가능, 현재 블럭 1은 외부 장착, 2026년 블럭 2부터는 내부 무장창 장착으로 완전 스텔스화, 센서 시스템, AESA 레이더 탐지 거리 150km 이상,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레이더 없이도 적기 추적, 센서 융합 기술로 모든 정보 통합 표시, 특히 중동 환경에 최적화된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중동향 K2 전차를 사막 환경에 특화시킨 노하우가 있습니다. KF-21 역시 중동의 모래바람과 5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죠. 실제로 올해 초 열린 두바이 에어쇼 2025에서 중동 각국 군 관계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4월 라시드 모하메드 알샴시 UAE 공군 방공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생산시설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샴시 사령관과 함께 온 아잔 알리 알누아이미 준장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시제기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한국 시험비행 조종사와 함께 약 30분간 비행하며 기동성, 레이더 능력, 조종 안정성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군 고위급 인사가 완성되지 않은 타국기체에 탑승하는 것은 세일즈 역사 속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전투기는 조종사의 생명이 걸린 무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뢰가 없으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직 시험 비행 중인 시제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준장이 직접 올라탔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신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알누아이미 준장은 착륙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알샴시 사령관은 이영수 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해각서를 넘어선 것으로 실질적인 도입 협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문서에는 향후 참가, 훈련 참관, 관련 부대 방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죠. 대통령실과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1단계 초도 도입 약 8조 원, 초도 물량 20토 24대 추정. 인도 시기는 2027년부터 2030년, 조종사 훈련 및 정비 인력 양성 포함. 2단계 현지 조립 라인 구축 약 3조 원, 아부다비 내 최종 조립 시설 건설. 핵심 부품은 한국 공급, 일부 부품 현지 생산, 향후 추가 물량은 현지 조립. 3단계 공동 개량형 개발 약 5조 원, 요구사항 반영한 UAE 버전 공동 연구, 사막 환경 최적화 강화, 중동 전용 전자전 장비 탑재. 4단계 제3국 공동 수출 약 6조 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타겟, 한국 UAE 컨소시엄으로 공동 마케팅, 수익 배분 구조 합의. 이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이다 불리는 배경입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제공하고 UAE는 자본과 중동 시장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는 폴란드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입니다. 2022년 폴란드와 8조 원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핵심이었습니다. 1년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속도, 품질, 신뢰의 세 가지를 입증했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이제 UAE가 중동의 폴란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경쟁국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거절했던 UAE가 한국으로 돌아선 겁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F-35 판매 기회를 완전히 놓쳤다는 사실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을 과소평가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제22 탈락한 것도 모자라 한국에게 시장을 내준 것은 큰 충격이죠. 특히 UAE는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이들이 KF-21을 택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다른 아랍 국가들도 줄줄이 한국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다소 라팔, 영국 BAE 시스템즈 유로파이터 등 유럽산 기체들도 중동 시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프랑스 르몽드 일간지는 한국은 기술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휴전 직후 총 한 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버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깨달음 속에서 스스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번개 사업으로 국산 소총을 만들고 1980년대 K1 전차를 개발하고 2000년대 KT1 훈련기를 수출하고 2020년대 보라매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70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무기 원조국에서 세계 8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한국을 택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이고 한국 사람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인정이며 70년간 쌓아온 자주국방의 결실입니다. KF-21 보라매, 그 이름에는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이제 중동의 하늘도 함께 지키게 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8대 방산 수출국으로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 줄평, 세계 8대 방산 수출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상으로 국뽕클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라매의 UAE 수출을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중동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뽕클럽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